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입니다. 본 영상이 월요일 저녁 영상인 겁니다. 오늘 제가 평상시보다 녹화를 좀 빨리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제 한국 증시 마감하는 거를 보고 녹화를 하는데 사실 오늘은 굳이 마감하는 것까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원웨이 상승장입니다. 원웨이 상승장이란 이야기는 장 막판까지 오른다는 거죠. 원웨이장에 혹은 뭐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장막판 30분쯤 남겨놓고 조금 윗꼬리가 달리는 그 정도, 그런 게 원웨이장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원웨이장인 건 확실해 보이고 굳이 뭐 장막판까지 기다릴 필요 없겠다. 또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좀 그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좀 생각해 본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게 있어서 오늘 녹화가 평상시보다 하여튼 조금 빠릅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부터 좀 보자고요.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에 좀 급등을 했죠. 상승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다, 그게 순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순리를 거슬렀지 않습니까? 어떤 재료가 좋게 나오면서 어떤 재료를 갖고 순리를 거슬러서 더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리를 거슬렀으니까 큰 시세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일단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하락을 거의 다 극복을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또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였는데, 야, 미국 증시 반응 봐라, 우리 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지금 신나하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증시의 모습인 겁니다. 특히 오늘 한국 증시가 이렇게 신난 거는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에 그런 거죠.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인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 증시는 특별히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조금 좀 할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영상 뒤편에서 좀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일단 세계적인 흐름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주말 토요일 아침쯤인가 녹화 한번 했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그냥 일반적인 시나리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요,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없이 그냥 이제 특별한 힘의 개입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이 무르르듯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면은 생길 수 있는 보편적인 시세, 그걸 이제 일반적인 시나리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주말 중에 말씀을 드렸었다라고요. 토요일날 오전 중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시나리오는 뭐냐? 여기 봐라, 나스닥이 저항 부근에 와 있다. 여기 중요한 저항 부근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 순리를 좀 어긋나서 금요일 날까지 급등했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밤쯤에 그냥 조용히 꺾일 것이다. 오늘 밤쯤에 조용히 꺾이고, 이렇게 평이한 시나리오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증시는 그냥 굉장히 답답해지겠죠. 이도저도 아닌, 야, 이거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인데 하락이 시원하게 진행되지도 못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꺾여야 될 때고 또 뭐 위쪽에 저항을 맞고 꺾이니까, 여기서 꺾이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냥 그런 뭐 재미없는 그런 시나리오 될 가능성, 이게 이제 제가 토요일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오버슈팅 시나리오를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주말 동안에 가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분위기상 오버슈팅 시나리오도 열어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배제할 수 없겠다, 오버슈팅 시나리오를요. 오버슈팅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갑자기 갑자기 무슨 특별한 힘이 개입이 되면서 이제 지금 이쯤 되면 뭐죠? 원래 저항 부근이고 지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좀 하락으로 좀 전환되면서 좀 쉬어가거나 조정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의미 있는 조정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시나리오는 그냥 여기 주변에서 찔찔찔찔찔찔 뭐 적당히 하여튼 뭐 이 주변에서 안 밀리고, 절대 안 밀리고 여기서 적당한 기간 조정 거치다가 본격적인 이제 저 멀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급등 시나리오, 폭등 시나리오, 엄청난 오버슈팅 시나리오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근데 이거는 일단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거는 일단 정해진 거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황 봐야 돼요. 오늘 한국 증시 꼬라지 마라, 4% 5% 오르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오버슈팅 시나리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인 거고요. 우리 큰형님 미국이 우리 오버슈팅 시나리오로 가자라고 해야지 이제 더 가는 거고, 미국이 우리 그거 아니다, 우리는 평범한 거 원한다,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 증시 오른 거하고 상관없이요. 물론 지금 한국 증시를 보면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 4% 5% 오르니까 역시 네가 이야기한 오버슈팅 시나리오 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검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한국 증시의 모습만 보시고 편향에 빠지진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검증해봐야 된다. 오버슈팅 시나리오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검증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버슈팅 시나리오라는 건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약간 이제 그죠? 비이성과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올라갈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뭐 나스닥 지수나 큰 이 주가 지수들이 했던 것들은 보통 이래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큰 오버슈팅이 나타나려면은 그냥 계속해서 다이렉트로 쉬지 않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쉰다 하더라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여기 코스피가 좀 그런 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코스피 좀 잠깐 보자고요. 코스피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가벼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급등세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가 이제 또 지난번처럼 또 정신 나간 오버슈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오버슈팅 진행할 수 있죠. 오버슈팅이 진행이 되려면은 신호를 줄 겁니다. 이런 신호를 주면 이제 엄청난 오버슈팅으로 간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런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다시 뭐 평상시처럼 박스권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닐 수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가벼운 조정,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방향성을 바꿔서도 한번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주봉에서요. 방향성 바꿔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어떤 모습이 나왔었냐. 이렇게 강력한 주봉상으로 매도세가 나왔는데 여기 반등이 안 나왔다. 기간 조정이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에 대한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 또 빠진 거죠. 어떤 이런 큰 슈팅이나 큰 이런 하여튼 오버한 게 나타나려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기간 조정으로 가볍게 넘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 아직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이제 이 증시가 오버슈팅 시나리오로 갈지 아니면 그냥 답답한 깝깝한 시나리오로 갈지, 아직 그 시나리오는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찔찔찔찔찔 하면서 기간 조정한다. 그럼 이거 오버슈팅 시나리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찔찔찔찔찔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뭐 푹 빠진다. 그러면 그냥 이제 또 답답한 건 평상시에 시세로 그냥 가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어떤 슈팅성 시세는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쉬어가느냐, 이 쉬어가는 모습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게 증시 시나리오와 관련돼서 좀 한 가지를 추가한 거예요. 그냥 평이한 시나리오 하나, 또 그리고 좀 확률은 좀 낮을 수 있지만 엄청난 오버슈팅 시나리오 하나. 이거 오버슈팅 걸리면은 굉장히 미친 시세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률은 낮다. 근데 충분히 머릿속에 넣어둘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떻게 이제 증시가 이 단기적인 피로감을 어떻게 풀어가나 앞으로 이제 잘 봐야 된다. 1번이 나올지, 이 피로를 풀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1번이 나올지 2번이 나올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증시 이야기는 대충 하고요. 증시 이야기와 더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금리지 않습니까? 특히 금리 중요한 거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이야기는 다 했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일반적인 평이한 시나리오와 또 그리고 오버슈팅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금리에 해당해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평이한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물론 평이한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는데, 평이한 시나리오는 어떻겠습니까?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해서 일단 잠깐 차트 한번 쓱 보고 오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 대략적으로 금요일날 보시면 아래 꼬리를 달았죠.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지지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난번에 5%에서 밀렸으니까 5%의 저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4.55, 여기가 박스권의 하단이고 여기가 5%가 박스권의 상단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4.55가 진정한 어떤 지지선인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래 꼬리 달린 꼬라지로 봐서는 일단 4.55에 뭔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잠깐 차트 봤고요. 그래서 일단 평이한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0년물 금리의 평이한 시나리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10년물 국채 금리 4.5에서 한 5% 정도 박스권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가 봤을 땐 평이한 시나리오입니다. 왜 이게 평이한 시나리오, 왜 이걸 베이스 시나리오로 봐야 되냐면은,
연준 파월 의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파월 의장 하는 이야기를 고려를 해보면은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죠. 너무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안 돼 라고 견제를 했잖아요. 5%대에서 재무부와 파월 의장이 견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너무 높아지는 건 안 되는데 분명히 근데 금리가 높으니까 야 이게 니네가 이렇게 금리가 오른 게 우리 연준이 해야 될 일을 좀 대신한 측면이 있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효과를 니네가 좀 대신 해줬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5%대는 저항인 거고 너무 밑으로는 또 떨어지기 어려운 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이 인플레 아직도 우리 싸움 진행 중이다. 인플레가 끝났는지 난 자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 했던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가 5%일 때는 연준이 할 일을 시장이 대신해 준 건데 금리가 4.5를 이렇게 금리가 너무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리면 연준이 또다시 일을 해야 되겠죠. 금리가 너무 많이 10년물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긴축 효과가 사라지니까 연준에서 나서서 또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4.5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해야 되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가당 이런 거에 빠진 겁니다. 4.5 밑으로 좀 떨어지기도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5% 위로 올라가는 것도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박스권을 일단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싶어요. 연준의 그런 이야기들, 재무부의 그런 이야기들 고려해 보면은 당분간 일단 이 정도 박스권에서 노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크게 넘거나 아니면 붕괴시키려면은 뭔가 다른 게 필요하겠죠. 뭔가 다른 거라면은 갑자기 엄청난 은행들이 망해갖고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럼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금리가 푹 떨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이미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어떤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 있죠. 이것보다 더 뭔가 새로운 재정 적자를 미국 정부가 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럼 또 이제 금리는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원을 미국이 좀 더 해준다든가 그런 이야기 나오면은 5%보다 금리가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지금은 제 생각엔 새로운 이슈가 필요할 거다. 4.5에서 5%의 박스권을 넘어가거나 붕괴시키려면은 뭔가 재료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특별한 일 없으면 박스권이겠지 라는 생각을 일단 베이스로 깔아놓는 게 가장 합리적인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관점을 가져보면은 이 증시도 당분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까지 급등하면서 증시가 빠졌던 건데 금리가 박스권으로 갇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재미없어지겠죠. 그러면 증시도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재미없다. 이쯤에서 꺾이는 게 자연스럽고 재미없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2번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만약 증시 오버슈팅이 걸린다면 특별한 이슈가 개입해서 어떤 슈팅성 시세가 진행된다면 금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2번과 이제 금리를 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있는 증시 오버슈팅 시나리오와 금리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은 증시가 여기서 더 만약에 이제 오르고 싶으면은 금리도 더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 어떤 슈팅 시나리오로 간다면 금리의 하락도 여기서 계속 박스권 박스권 밑으로 그냥 갈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55가 지금 바닥으로 약한 매수세를 확인을 했는데 이거 깨고 거의 4%대까지 4% 초반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슈팅 시나리오가 걸린다면요. 충분히 그렇게 되는 것도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박스권을 붕괴시키고 금리가 4% 초반으로 가려면 뭔가 이슈가 필요하다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이성 어떤 투기적인 게 개입을 하면 사실 또 4% 초반 금리가 폭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논리 없이 빠져버리면은 그만큼 또 그에 대한 반발도 또 커지게 되겠죠. 하여튼 이런 시나리오 열어는 놔야 될 것 같다. 증시가 폭등하면서 금리가 이에 따라서 폭락하는 증시 때문에 금리가 폭락을 하는 이런 것도 열어놔야겠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증시 급등 시나리오 나오면 금리는 아마 계속해서 좀 더 폭락을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런 어떤 슈팅 시나리오도 우리는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해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어떤 걸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 4.55 어딘가에서 막 지금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쉬어갈 것이냐. 탄력적으로 막 올라오면은 그럼 또 재미없는 박스권이 되겠죠. 이러면 이제 평이한 시나리오. 근데 여기서 찔찔찔찔 했는데 여기서 영 못 올라와요. 박스권 하단인데 못 올라와. 그리고 여기서 막 놀아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이건 뭐다? 요렇게 하락연자로 그냥 쭉 어떤 언더슈팅 시나리오로 가겠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해진 거 없다. 앞으로 이제 몇 거래일 동안, 몇 거래일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제 방향성을 좀 탐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 대응의 측면에서는 제 생각엔 근데 이렇게 어떤 슈팅이 좀 나오는 게 차라리 더 쉽긴 할 것 같습니다. 대응의 측면에서는요. 솔직히 지금은 뭐 물론 지금도 어떤 단기적인 슈팅이 조금 좀 심화가 된 상황이라,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투기적으로 뭐 어떤 이런 상황에서 위로 베팅한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건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슈팅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리가 위로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했는데 슈팅 시나리오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증시도 여기쯤에서 평상시 일반적인 시나리오, 박스권 뭐 상단 뭐 혹은 뭐 여기 고점이 있으니까 나스닥도 아래쪽으로 하방 베팅 할 수 있죠. 할 만한 자리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매력적인 자리인 거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많이 나온다면, 엄청난 오버슈팅이 한번 걸린다면, 그럼 차라리 이때는 대응이 훨씬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솔직히 금리가 만약에 이유 없이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막 증시가 그런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오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차라리 베팅하기 쉬워지죠. 여기서 쉬지도 않고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면 땡큐죠. 그러면 또 금리 상승에 베팅하기가 차라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여기서 차라리 증시가 한 번 더 오르면 차라리 하방 베팅하는데 속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조금 좀 어떤 매력은 있지만 조금 좀 뭔가 좀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래도 어떤 분명히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어떤 이런 근거는 만들어졌으니까 4.55 부근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딘가 매수세가 있다라는 약한 근거는 보여줬으니까 매수 베팅,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는 거 할 수 있죠. 근거는 있습니다. 나스닥도 여기 어딘가 저항 매물대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하방 베팅 난 기준 잡아서 하겠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매력적인데 아무튼 대응은 조금 좀 껄끄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오버슈팅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요. 검증해봐야 된다라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슈팅이 올라오면은 이제 사실 기존의 하락 추세 이런 거는 완전 좀 이제 훼손이 되고 그렇긴 하거든요. 다시 막 상승으로 전환되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사실 지금 자리가 보시면은 뭐 주봉 월봉 뭐 이런 거 보시면 사실 지금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이 쌍고점, 미국 증시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쌍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게 막 중요한 자리 넘어갔다 쳐요. 그렇다 해도 이게 좀 위쪽에 있는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사실 지금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여기서 위쪽으로 베팅을 하기도 좀 뭐하고, 그죠? 지금 일단 가만히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해보고 싶은 건 있다고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나스닥 일단 하방 베팅 청산을 해서 나스닥 하방 포지션 다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일단 당장 오늘 밤부터 일단 좀 고민은 해볼 예정이고, 오버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오늘 밤부터 또 다시 열심히 또 봐야 되는 거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여기서 바닥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또 열심히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어떤 베팅의 기준은 있으니까 뭐 일단 뭔가 좀 시도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일단 이 정도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지금 부담스러운 뭐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떻게 될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오버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어떻는데 매력은 있는 자리이긴 하다. 이쯤에서 좀 약간 좀 철학적인 좀 이야기, 좀 투자 심리에 관련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이 N1 환율 요거를 보면서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이에요. 오늘까지도 사실 이제 보시면 원화의 초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원화가 일제히 다 엄청난 초초초초초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는 어느덧 868원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좀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매력적인 자리예요. 매력적인 자리. 하지만 여기서 이런 자리 보면은 꼭 우리가 꼭 매수 베팅 하시고 싶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베팅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뭐 저도 그런 사람이고 대부분의 개인들이라면 이런 생각 하긴 할 텐데요. 야, 엔화가 900원대였는데 860원이야. 너무나 싸지 않냐. 매력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매수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양봉을 확인해야 된다.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실질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얘도 이제 진짜 처참한 언더슈팅 시나리오로 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쯤에서도 이제 적당히 또 올라오면서 또 그냥 또 재미없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될 건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방향성이 좀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하여튼 그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베팅의 신호가 등장했을 때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IMF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IMF 때 그 분명히 집값 엄청나게 쌌을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쌌을 겁니다. 빌딩 가격도 쌌을 거고 주식값도 쌌을 거예요. 2008년에도요. 바닥에 가니까 삼성전자도 쌌을 거고 아파트 값도 쌌을 거고 모든 게 다 쌌을 거예요. 왜 이때 사람들이 안 샀겠어요? 그렇게 싼 거 분명히 매력적인 거 압니다. 이야, 저 가격이면 엄청나게 매력적이지, 사야지. 왜 안 샀겠어요? 안 산 게 아닙니다. 못 산 거예요. 왜냐하면 매력적이라면서 이미 위에서 다 샀기 때문에 정작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산 겁니다. 못 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런 투자 바닥에서는 사실상 이제 내가 뭐를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타이밍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좀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타이밍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뭐 증시 하방을 베팅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지금의 이런 흐름 뭐 끝난 게 없기 때문에 함부로 반대로 베팅할 것도 없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옛날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때 매력적인 걸 몰라서 못 산 게 아니다. 그때 현금이 없어서 못 산 거죠, 그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제 엔화 막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이 보이실 거고 실제로 많이들 매수들 하실 거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줄 알고 이거 언더슈팅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다라고요, 그죠?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이 시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말이 됩니다. 이게 또 설명이 또 돼요. 이게 바닥이 어디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매력적이죠, 지금도, 그죠? 그렇지만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래서 증시의 관점, 뭐 금리의 관점 이러면서 오버슈팅 시나리오와 오버슈팅이 없는 평이한 시나리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오버슈팅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구나. 야, 장난이 아니네. 지난번 빠졌던 거 봐라. 이거 하락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락 목표치가 어디까지 열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야, 이거 언더슈팅 시나리오도 증시나 금리에서도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 어디까지 열렸겠어요? 이거 기술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목표치는 지금 사실상 저 밑에까지 열린 겁니다. 의미 있는 지지력이 여기 없어요. 이거 엔화 원화 환율 뭐 760원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목표치는 기술적으로 보면 열려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 지지력들 짜잘짜잘하게 있는데 물론 어딘가에서 걸리긴 걸릴 텐데요. 근데 일단 엄밀히 따지면 목표치는 전저점까지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딱히 의미 있는 지지력이 없고 여기 한파동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으로 목표치는 열린 거다. 여기서 슈팅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쯤에서 바닥 만들 수도 있는데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나 이거를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코스피도 뭐든 다 그래요. 지금 10년물 금리도 4.55에서 아래 꼬리 달았으니까 야, 매력적이다, 매수한다, 뭐 금리 올라간다, 베팅한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확인하고 확인해보시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어떤 진입을 했는데 아니다, 그럼 빨리빨리 손절. 이게 어쨌든 손해는 제 생각엔 그래요. 하루 이틀 이상 길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퍼센티지도 중요한 기준인데 제 생각에 손절의 기준은 날짜로 잡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하루 이틀 이상 끌고 가지 않는다. 그게 차라리 좀 더 일반인들한테 쉬운 개념이 아닌가 싶긴 해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요. 나스닥도 여기서 하방 베팅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오버슈팅 시나리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가 나올지 지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코스피도요. 코스닥도. 야, 이게 코스닥이 하루에 지수가 12% 오르는 게 말이 되냐 하실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저도 이런 거 사실 처음 보긴 하는데요. 이렇다고 여기서 이제 하방 베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안 된다.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상승 한 방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거의 뭐 하락을 끝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이쯤에서 이제 슬슬 이제 뭐 오버슈팅 뭐 그런 슈팅 시나리오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공매도 이슈와 관련해서 좀 짧게만 좀 몇 마디 좀 드려보자면요. 일단은 오늘의 반응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반응으로 봐서는 재료 노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공매도 금지 관련된 떡밥이 그런 이슈가 좀 기대감이 이미 이전부터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반영이 돼 있었던 거긴 했고요.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은 좀 돼 있었고, 사실 뭐 주말 동안에 저도 알고 있었죠. 공매도 금지됐다라는 거를 뭐 뉴스를 통해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알긴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영상 녹화 딱히 안 했는데, 하여튼 이런 반응이 나왔다. 반응을 보고 나서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뭐 저도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처럼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보고 지금 녹화를 하는 건데, 이런 반응을 봤을 때는 이건 일단은 어떤 재료 노출 그런 개념으로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흐름이 일단 조금 좀 정체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좀 정체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오늘 너무 급등이 심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정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건 사실 좀 이건 그 정치권과 이건 정부를 좀 비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되는데요. 공매도 금지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긴 하거든요. 공매도 금지가 언제 나왔었냐면은 2008년에 금융위기 났을 때 한번 나왔었던 조치고요. 2020년에 코로나 나갖고 증시 박살났을 때 나왔던 조치인데, 근데 그게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한두 번 나왔던 조치를 지금 했어요. 이게 지금이 그런 때입니까? 지금이 그 2008년 금융위기와 어떤 코로나 때 박살났던 증시 그런 명분이 있는 자리냐고요? 아니죠. 지금은 분명히 그냥 뭐 물론 이제 조만간 그런 일이 날 수도 있는 뭐 그런 순간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분명히 근데 이 공매도 금지를 할 만한 명분은 없는 자리인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뭐 저의 정치적인 생각에 반영된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언제 했었냐?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했다. 코로나 때 했다. 그러면 지금이 그런 때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한국 증시의 후진성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결코 이건 좋지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 건 맞습니다. 증시의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 그죠?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증시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파급력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증시는 이거 추세 전환도 할 수 있는 거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일단 그렇게 파워풀한 조치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말고 한 가지 조치를 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양도소득세, 그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현실화되면은 이거 뭐 거의 뭐 그냥 어거지로라도 상승 추세로 뭐 전환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가능성 열어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은 해요. 그만큼 파워풀한 그만큼 이 힘 있는 조치라는 걸 좀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하방 배팅은 좀 주의해야 되겠다. 절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어떤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방 배팅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거가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약간 좀 비성과 감성 이런 게 또 더군다나 가미가 된 그런 시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 이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거의 다 왔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이 상승 이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이 반등이 거의 끝나거나 둔화됐다. 최소한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든 가격 조정이 나오든 뭔가 일단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요. 이런 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급이 미쳤어요. 수급이.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 선물 1조 3천억 사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콜옵션이 483억입니다. 이거 역대급인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 이 정도 수급 과열이면은 이 정도 더 이상 이제 어떤
증시의 단기적인 상승은 조금 좀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게 일단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조정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번에 기간 조정, 그러니까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잘 버티면서 또 올라가면은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많이 확 꺾여버리면은 이제 다음번에 오버슈팅은 없고 그냥 이제 또 계속 답답한 증시는 또 박스권 시나리오로 가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방 압력은 굉장히 많이 받게 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가 그만큼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어쨌든 고금리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계속해서 이 금리가 높은 이 정도 수준에 있으면은 이건 계속해서 어쨌든 증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뭐 한다고 주식을 사요, 그죠? 이렇게 되면 증시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채권의 메리트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어쨌든 근데 그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빨리 저 밑으로 내려오거나 지금 이 금리가 너무 높은 게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매도 금지를 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한들 이제 위쪽으로도 좀 하여튼 많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당연히 아래쪽으로는 공매도 금지됐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도 지금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이야기가 뭐 살짝 좀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는데, 하여튼 여기서 만약 금리가 이제 언더슈팅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은 이제 파월 의장은 야 이러면 안 된다, 니네 좀 주의해라, 나 이러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또 급격히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아직은 모른다. 다만 이제 오버슈팅 시나리오를 열어놓자, 이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죠? 공매도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짧게 요약하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금 조정이 필요한 자리다.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나올지 가격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필요한 자리다. 근데 이거 분명히 일단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고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8월부터 진행된 이 하락은 일단 오늘의 이런 양봉으로 일단 끝나지 않았냐, 일단 이거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겠냐라고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를 일단 가지고는 가자고요. 다만 베이스 시나리오로 갖고는 가는데 위쪽에 저항이 많다. 또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박스권 시나리오다. 미국의 긴축은 계속된다. 이거 생각을 하시면은 결국 뭐 하여튼 위쪽으로도 사실 좀 답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락은 끝낼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또 대폭등 이것도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없죠, 그죠? 미친 듯이 슈팅 걸려가고 또 옛날에 또 코로나 때 올랐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이야기는 할 때는 아니고 하여튼 지켜봐야 된다. 어떤 조정이 나오느냐를 일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환율도 그렇고요. 일단은 원화 관련된 하여튼 이런 원화의 이런 움직임들은 좀 일단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왔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쯤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거나 좀 쉬어가는 게 맞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언더슈팅 시나리오가 나올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또 답답한 이제 여기 박스권 이렇게도 재미없는 시나리오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다른 나라를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미국 보고 뭐 다른 나라 볼 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거 검증해 보면 되겠죠, 그죠? 어떤 조정이 나올 것이냐 잘 보고 오버슈팅 시나리오를 좀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오버슈팅 시나리오 나올 수도 있으니 현금 비중 관리를 좀 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IMF 때 우리가 기회인 걸 몰라서 안 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샀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 현금 비중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여차 잘못하면은 도망가서 새로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